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지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미래 10년, 20년, 3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거실이나 부엌, 혹은 산책길 어디쯤에서 잔잔히 들리고 있을 텐데요. 오늘만큼은 정말 깊이 그리고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진료실에서 보고 듣고 또 수천 명의 발을 직접 만지며 느꼈던 진짜 노년 건강의 핵심을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채널 건강한 노후지혜를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요.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몸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한 가지 아쉬움이 진료를 할 때마다 마음 깊숙이 남습니다. 이분이 이것만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걷기 힘들어하며 택시를 타는 일이 줄었을 텐데, 집안에서조차 넘어질까 불안해하지 않으셨을 텐데, 요양원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제 가슴 한쪽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제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자기 발로 걷는 삶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말할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근육량? 물론 이 모든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우리가 서고 걷는 그 기본 동작의 중심은 발입니다. 발은 우리가 서는 자리이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발을 가장 마지막에 챙깁니다. 아프기 전까지는 신경조차 쓰지 않죠. 제가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노인의학 국제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은 근력보다 감각 기능이 더 크게 좌우한다. 이 말 정말 강력합니다. 우리는 늘 근력 운동해야지, 사체 강화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노년의 삶을 뿌리부터 지키는 것은 근력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감각이 무너지면 걸음은 흐트러지고, 걸음이 흐트러지면 균형을 잃고, 균형을 잃으면 낙상하고, 낙상하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무너지고, 이 모든 악순환이 발 감각 상실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근육은 감각을 이길 수 없다. 발 감각이 살아있어야 근육이 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감각 회복의 출발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샤워하며 무심코 지나쳤던 발가락 사이, 그리고 발바닥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발을 봐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발을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발바닥, 감각이 거의 사라져 바닥을 뭉뚱그려 느끼는 발, 발가락 사이가 막혀 서로 붙어버린 발, 평생 구두 슬리퍼 딱딱한 실내화로 kok사당한 발까지. 그런 환자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닥이 잘 안 느껴져요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곧 신경의 퇴화, 즉 몸의 조종실과 연결된 센서가 고장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땅을 느끼고 그 감각이 곧바로 뇌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 흐릿해지고 신호가 약해지고 지각이 둔해지기 시작하면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불안해지고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감각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감각은
무조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떨어집니다. 하지만 관리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 제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70대, 80대, 심지어 90대 어르신들도 발 감각을 되살리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결국 감각은 신경의 반응성, 그리고 피부근막 근육 혈관의 교감에서 되살아납니다. 이것을 깨우는 방법이 바로 매일 하는 샤워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샤워를 하면서 몸의 위쪽에만 집중하지 않나요? 머리 감고, 얼굴 씻고, 겨드랑이와 몸통을 씻고, 발은 마지막에 그냥 대충 문지르고 끝내죠. 그런데 발은 가장 먼 곳에서 하루 종일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이동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이곳을 대충 다루면 그 대충이 결국 우리 삶 전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24시간 중 단 12분이면 충분한 감각 회복의 핵심 루틴을 샤워 시간에 배치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루틴이 왜 샤워에서 가장 강력하냐면 물의 압력, 물의 온도 변화, 손가락의 자극, 피부와 신경의 직접 접촉, 근막의 이완, 이 모든 요소가 감각 회복을 폭발적으로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씻는 것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82세 여성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걷는 것이 불안하고 계단은 아예 못 내려가며 낙상을 한 번 한 이후로 가까이 이동은 거의 하지 않는 분이었죠. 그분은 원장님, 제 다리가 약해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근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발 감각이 거의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샤워할 때 발가락 사이를 10초씩 씻어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셨지만 정확히 2주 뒤 그분은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신기하게도 바닥이 조금 더 느껴져요. 걸을 때 덜 흔들려요. 감각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크고 화려한 운동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자극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발가락 사이 세척을 강조하냐면 발가락 사이는 신경과 근막이 가장 밀집된 부위이면서 노폐물 습기각질이 가장 쉽게 쌓여 신경에 압박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깨끗하게 비우고 자극을 주면 신경의 통로가 열립니다. 신경은 열린 길을 좋아합니다. 막힌 길에서는 신호를 보내지 못하지만 열린 길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감각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이 샤워할 때 이 한 가지만 실천해도 평소 느끼던 발저림, 걸을 때 발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 걷는 순간마다 불안정해지는 느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뇌발 신경 회복의 뚜렷한 증거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몸의 중심을 허리나 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의 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발이 만들어내는 감각 신호입니다. 발이 뇌에게 보내는 신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뇌는 발로부터 올라오는 정보를 기반으로 지금 내가 기울었는지, 지면이 평평한지, 경사인지, 단단한지 부드러운지, 속도는 어떤지, 발끝이 어떻게 닿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신호가 정확해야 무릎, 골반, 척추, 어깨, 목까지 모두 올바르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가 흐릿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 발이 어디에 닿아 있는 거지? 균형을 잡아야 할까? 속도를 줄여야 할까? 이런 혼란은 즉시 몸의 긴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자주 경험하는 걸을 때 이유 없이 흔들리는 느낌, 계단 내려갈 때 긴장되는 느낌, 서 있을 때 중심이 불안정한 느낌, 침대에서 일어날 때
휘청하는 느낌. 이 모든 것은 근력이 아니라 감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발 감각이 회복되면 이 모든 불안이 안정으로 바뀌는 거죠. 이쯤에서 또 하나 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한 79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건강을 자신하던 분이었는데 최근 몇 달간 계속 넘어질 뻔한 상황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했지만 근육엔 이상이 없었고 뼈도 관절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중심이 틀어지는 거죠. 제가 발바닥 감각 검사를 해봤습니다. 실로 가볍게 발바닥을 건드리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환자분이 실이 닿는 순간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발바닥은 말 그대로 깊은 침묵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께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샤워할 때부터 시작해보자고.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을 천천히 깊게 깨우는 루틴을 매일 12분만 하시라고요. 그렇게 3주가 지나고 그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원장님, 이상하게 중심이 잘 잡혀요. 계단 내려갈 때도 덜 무서워요. 이게 정말 그 샤워 루틴 때문인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각은 이렇게 되살아납니다. 더 놀라운 건 감각이 되살아나면 몸의 다양한 증상들이 도미노처럼 정렬된다는 것입니다. 감각 회복, 균형 안정, 보행 개선, 무릎 골반 허리 통증 감소. 이 순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감각은 몸의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발 감각이 왜 노년 건강의 핵심인지에 대해 더 뚜렷한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바닥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는 순간, 오래 서 있으면 발이 금방 피로해지는 느낌, 샤워 후 마룻바닥을 디딜 때 차가운 감각이 갑자기 강하게 느껴지는 것, 혹은 반대로 바닥 온도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감각의 언어입니다.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오해하며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절대 그냥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작은 신호가 앞으로 몇 년 후 넘어질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균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감각 저하들이 쌓여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감각은 초기에 잡아야 하고 초기에 잡으면 놀랍도록 크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을 더 세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몸은 세게 다룰수록 더 긴장하고 긴장할수록 감각이 더 세게 두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강한 스트레칭도 필요 없습니다. 고강도 운동도 필수가 아닙니다. 감각은 부드러움, 미세한 접촉, 일상의 작은 자극으로 되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감각은 본래 섬세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는 시작점이 바로 샤워 중 발가락 사이를 씻는 그 작고 섬세한 동작 하나입니다. 몸은 그 작은 동작을 통해 아, 다시 깨어날 시간이구나 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발 감각 회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을 더 깊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사실 단순히 피부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아래의 신경망, 근막, 근육, 혈관, 그리고 뇌까지 연결된 하나의 긴 회로입니다. 이 회로는 아주 부드럽고 미세한 자극에도 반응하고 또 꾸준한 자극을 주면 천천히 되살아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회복 과정이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물이 너무 세게 쏟아지면 씨앗이 떠내려가고 물이 너무 적으면 싹이 마르죠. 하지만 정확히 적당한 강도로 매일 조금씩 물을 주면 언젠가 분명히 싹이 돋아나듯 감각도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살아납니다. 저는 발 감각 회복을 식물 키우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크고 과한 자극은 오히려 방해가 되고 매일 부드럽고 일정한 자극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죠. 그 부드럽고 일정한 자극을 누구나 매일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샤워 시간입니다. 여러분, 샤워를 할 때의 따뜻한 물 온도는 신경을 이완시키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따뜻한 물이 발등을 감싸면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말초혈관이 확장되며 피부 아래의 미세신경들이 편안하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듯 씻어주면 신경은 여기서 신호가 들어오는구나 하고 조금 더 선명하게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발가락 사이를 씻을 때는 청소가 아니라 대화라고 생각해야 한다고요.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을 느끼며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발은 여러분의 일생을 지탱해온 가장 고된 기관이고 당연히 그만큼 섬세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를 씻으면서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면서 깨어나 보자.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손끝은 훨씬 부드럽고 세심해지고 신경도 그 부드러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발 감각 검사를 할 때 손끝을 아주 가볍게 대기만 해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고 거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부위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잠들어 있는 신경은 부드러운 자극에는 깨어나고 지속적인 자극에는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발가락 사이를 씻을 때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때를 밀듯 강하게 비비는 것을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은 신경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감각 회복을 방해하게 됩니다. 부드러움은 감각을 깨우고 감각은 균형을 지켜주고 균형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유지해줍니다. 제가 80대 남성 환자분께 발가락 사이 세척을 알려드린 뒤 2주 후에 찾아오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셨죠. 원장님, 요즘 신기한 게 집에서 걸을 때 발바닥이 바닥하고 딱 맞닿는 느낌이 나요. 그동안은 바닥이 푹신한지 딱딱한지 잘 구분이 안 됐는데 이제는 정확히 느껴져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발 감각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바닥의 성질이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뇌와 발 사이의 신호가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신호가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변화는 정말 빠르게 찾아옵니다. 걸을 때 중심이 잘 잡히고 걸음걸이가 조용해지고 보폭이 안정되며 허리와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계단, 오르내림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외출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모두 발 감각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근력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하든 그 운동의 효과를 100% 받기 위해서라도 감각은 반드시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각이 살아있어야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고 근막이 제 위치를 유지하고 관절이 정렬된 자세를 유지하며 두 다리가 균형 있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샤워 루틴은 단순한 세정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와 발을 다시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본 작업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발 감각 회복이 전신 건강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은 발을 몸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발은 끝이 아니라 몸 전체를 조율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걷는다는 행위를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몸 전체가 참여하는 전신협업입니다. 발이 지면을 느끼고 그 감각이 뇌로 전달되면 뇌는 그 신호를 기반으로 무릎과 골반에게 어떻게 움직여라라고 지시하고
척추와 어깨는 중심을 잡기 위해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0.01초마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발의 감각이 흐려지면 이 0.01초 조정이 약해지고 그 순간 보행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저는 발은 괜찮은데 허리만 아파요. 그럴 때 저는 발바닥 감각을 검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놀랄 만큼 감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이유는 허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발 신호가 약해져서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진 결과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릎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원장님, 걷다 보면 무릎이 휘청거려요. 이 또한 발 감각 저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이 땅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무릎은 불안정한 지면을 만날 때마다 반사적으로 긴장하고 그 긴장이 쌓이면서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 감각 회복은 허리, 골반, 무릎, 목까지 전신 통증을 동시에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80대 여성 환자분이 무릎 통증으로 몇 년 동안 고생했고 수많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만족스러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 감각 검사 결과는 거의 반응이 없을 정도였죠. 제가 샤워 루틴과 함께 발바닥 근막 자극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 그분은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고요? 무릎이 문제가 아니라 감각이 무너지고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무릎이 혼자 다 감당하느라 지쳐 있던 겁니다. 발 감각이 살아나자 균형이 회복되고 무릎이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통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된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의 부위들은 절대로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발은 걷는 기계가 아니고 무릎은 굽히는 기계가 아니며 허리는 버티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감각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의 회복은 단순한 발 관리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회복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감각 회복에는 빠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확실한 길은 존재합니다. 그 길이 바로 매일 반복되는 작은 루틴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습관은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반복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을 되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작고 가벼운 자극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샤워 시간은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한 가장 완벽한 환경입니다. 왜 완벽하냐면 매일 반드시 하게 되는 행동이라 빠지지 않고 따뜻한 물이 신경을 열어주고 손으로 직접 만지기 때문에 감각이 깨어나고 습관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운동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샤워 루틴만은 절대 거르지 마세요. 라고 늘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속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샤워 중 7가지 루틴은 단순한 세정 과정이 아니라 감각을 깨우고 순환을 열고 보행의 틀을 바로 잡아주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제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가장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샤워 중 감각 회복 7단계 루틴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왜 이 루틴을 샤워할 때 하라고 권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부터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발은 하루 종일 압박을 받습니다. 걷고, 서고, 계단을 오르고, 신발 속에서 구겨지고, 심지어 집에서 쉬는 동안에도 발은 계속해서 몸을 지탱하기 위해 긴장하고 있죠. 이 긴장이 단 한순간 풀리는 시간이 바로 샤워를 할 때입니다. 따뜻한 물은 가장 먼저 발의 긴장을 풀고 혈관을 확장시키며
신경의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이 상태는 신경이 열린 상태입니다. 열린 상태에서 자극을 주면 닫혀 있을 때보다 2배, 3배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에게 감각 회복을 위한 첫 단계는 샤워 중 발 자극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샤워 중 감각 회복 7단계 루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가락 사이 깊은 세척 감각의 첫문을 여는 단계. 이 단계는 너무 쉬운 동작이지만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넣고 각 사이를 10초씩 부드럽게 비벼주면 됩니다. 이때 때를 밀거나 강하게 문지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각질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부위라 그 압박이 신경을 둔하게 만듭니다. 이곳을 씻어내는 순간 신경의 통로가 열립니다. 이건 마치 닫혀있던 창문을 열고 바람을 통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 건강의 시작은 바로 이 첫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발바닥 아치 자극 족저근막을 깨우는 단계.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는 긴 탄성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이 하루 동안의 충격을 대부분 흡수하는데 나이가 들면 단단하게 굳고 신경 전달이 막히기 쉽습니다. 샤워 중 손가락으로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주듯 57회 쓸어 올려 보세요. 이 동작은 발바닥을 다시 살아있는 바닥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발 감각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계 중 하나입니다. 졸린 발바닥이 깨어나는 순간 걸음폭이 넓어지고 걸음이 안정적이 되며 무릎 허리까지 즉각적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발끝, 회전 자극 미세 신경 활성화 단계. 이 동작은 작지만 매우 정교한 신경을 깨워주는 과정입니다. 발가락 하나씩 잡고 시계 방향 5회, 반시계 5회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 단순한 회전 자극은 발신경의 관절 감각을 되살려주며 균형 감각을 강화시키죠. 특히 넘어질 위험이 있었던 분들에게 이 동작은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전 자극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심부 감각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뒤꿈치, 종아리 림프 자극 순환을 다시 열어주는 단계. 샤워기 물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주듯 뒤꿈치, 발목 종아리까지 천천히 올라가면서 10초간 자극해보세요. 순환이 막혀있던 부위가 열리면 발의 피로가 빠르게 회복되고 다리 무거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실 노년기의 다리 무거움 대부분은 순환 문제이며 그 시작점은 발입니다. 발등, 신경 스트로크, 뇌와 발의 연결을 강화하는 단계. 발등에는 매우 중요한 신경이 얇은 피부 아래로 지나갑니다. 손가락 3개를 붙여 부드럽게 발가락 쪽으로 5회 쓸어주면 됩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발등이 따뜻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신경의 회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의미죠. 발목 회전 균형의 축을 다시 세우는 단계. 발목은 몸 전체의 무게 중심을 조절하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회전 기능이 줄어들어 몸 전체의 축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따뜻한 샤워 중에 발목을 양방향으로 각각 10회씩 천천히 돌려보세요. 이 동작은 발과 무릎 골반을 잇는 연쇄 움직임에 기초를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뜨거운 물 10초, 찬물 3초, 혈관을 깨우는 마무리 단계. 이 마지막 단계가 신경 회복에 가장 강력한 충격 효과를 줍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찬물은 수축시키며 이 과정을 번갈아 반복하면 혈관의 탄성이 살아나고 말초신경의 반응 속도가 향상됩니다. 딱 13초면 됩니다. 하지만 이 13초가 신경 회복의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방금 배우신 7단계 루틴이 실제로 일상 속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치료라는 것이 이론으로만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끝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경과 감각의 회복은 일상을 완전히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감각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변화를 정말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영역에 퍼집니다. 단지 발이 가벼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경험입니다. 첫 번째 변화 걸을 때 바닥이 다시 느껴진다. 이 변화는 모든 환자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변화입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살아나는 순간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그동안 흐릿하게 들어오던 신호 대신 또렷한 감각 정보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 변화가 찾아오면 걸을 때 중심이 흔들리던 느낌이 줄고 발의 위치를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몸의 흔들림이 즉각 줄어듭니다. 한 74세 여성분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죠. 원장님, 저는 그냥 나이를 먹어서 바닥이 잘 안 느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가락 사이를 씻고 발바닥을 살살 눌러주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바닥이 정확히 느껴지더라고요. 그 느낌이 너무 반가웠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닥이 느껴진다는 것은 신경이 다시 깨어났다는 뜻이고 그 신경이 깨어나는 순간 몸의 균형이 기초부터 다시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변화 걷는 속도와 리듬이 바뀐다. 발 감각이 깨어나면 걸음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발을 디딜 때 쿵 하고 떨어지지 않고 살짝 땅에 닿게 되죠. 이 변화는 몸의 무게 중심이 발 위에서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걸음이 조용해지고 걸을 때 잡음이나 충격이 줄어들며 보폭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실제로 82세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걸을 때마다 발이 바닥에 부딪히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발이 스르르 굴러가는 느낌이에요. 계단 내려갈 때도 덜 무섭고요. 그분은 낙상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계단이 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발 감각이 돌아오고 나니 지면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순간부터 계단 공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 무릎 골반 허리 통증이 줄어든다. 이 변화는 많은 분들이 발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허리 통증은 발바닥, 감각 저하, 균형, 불균형, 골반 회전, 불균형, 허리 긴장, 통증, 발생. 이 공식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실제로 발 감각을 회복시키자 허리 통증이 크게 줄어든 사례를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는 균형이 흐트러진 몸을 대신 지탱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발이 뇌에게 정확한 정보를 보내고 그 정보가 허리까지 전달되면 허리는 더 이상 혼자 버틸 필요가 없어지죠. 골반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반은 몸의 무게 중심을 조절하는 핵심 부위인데 발 감각이 회복되면 골반이 좌우로 흔들릴 필요가 없어지고 그만큼 통증이 줄어듭니다. 무릎 통증도 극적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무릎은 불안정한 지면을 만날 때마다 반사적으로 긴장합니다. 하지만 지면이 정확히 느껴지면 무릎이 긴장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발 감각 회복은 허리, 골반, 무릎까지 전신 통증을 동시에 줄여줍니다. 네 번째 변화, 자신감이 회복된다. 이 부분은 의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정말 큰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걸음이 불안해지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적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발 감각이 조금만 회복되어도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원장님, 요즘은 마트도 혼자 가요.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도 조금씩 내려가 보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어떤 치료보다도 값진 변화입니다. 걷는 자신감은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 발 감각 회복이 실제 삶에서 만들어내는 변화들을 말씀드렸으니 이번에는 보행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걸음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릇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틀어진 형태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발끝이 안쪽으로 휘는 걸음, 발 뒤꿈치를 먼저 세게 찍는 걸음, 발가락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음,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리는 걸음, 걸을 때 소리가 크게 나는 걸음. 이런 걸음 패턴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감각 저하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발 감각이 떨어지면 바른 지면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뇌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무릎 골반 허리를 과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즉, 걸음이 틀어지는 이유는 발의 감각이 흐릿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샤워 루틴을 통해 발 감각을 살려주는 것이 보행 교정의 가장 기초 단계가 됩니다. 감각이 회복되면 보행이 저절로 교정된다.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는 현상입니다. 의도적으로 걸음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아도 감각만 살아나면 보행 패턴이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발 감각이 또렷해지면 뇌는 걸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즉시 무릎 골반 허리를 가장 안정적인 위치로 정렬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8세 남성 환자분은 샤워 루틴만 꾸준히 했는데 3주 후에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예전에는 발이 바닥에 덜 닿는 것 같았는데 이젠 착착하고 정확하게 닿아요. 그랬더니 허리도 덜 아프고 걷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 말 속에는 감각 회복 보행 안정 전신 통증 감소 라는 일련의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감각 회복 후에 반드시 생기는 세 가지 변화. 감각이 깨어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겪게 되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발을 디딜 때 충격이 줄어든다. 바닥을 두드리는 걸음에서 바닥에 올려놓는 걸음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몸 전체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이며 무릎 고관절허리에 큰 보호 효과를 줍니다. 발가락 사용률이 높아진다. 발가락이 깨어나면 지면을 붙잡는 능력이 되살아납니다. 이건 넘어짐 방지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발가락이 제대로 작동하면 계단 경사돌길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시선이 높아지고 몸이 펴진다. 감각 회복 후 가장 신기한 변화 중 하나는 자세가 저절로 펴진다는 것입니다. 발이 안정되면 불안을 줄이기 위한 과도한 전방 주시가 줄고 시선이 위로 올라가며 자연스러운 직립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안전하게 만들고 걷는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보행 교정의 완성발을 조용히 디디는 걸음.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걸음이 조용해지면 몸도 편안해진다. 발을 툭툭 치며 걷는 걸음은 몸이 불안한 상태이고 발을 살짝 놓는 걸음은 몸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발 감각이 살아나면 발을 디딜 때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고 걸음 자체가 부드러워집니다. 이 부드러운 걸음이야말로 100세 보행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감각 회복 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생활 루틴 3가지. 감각이 깨어나면 그 감각을 오래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생활 속 루틴이 필요합니다. 아침 1분 감각 활성 스트레칭. 일어나자마자 발가락을 쭉 펴고 오므리는 동작을 20회 해보세요. 이 동작은 밤새 쉬었던 발의 신경을 아침부터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의 맨발 자극. 하루 3분이라도 좋습니다. 집 안에서 맨발로 걸어보세요. 발바닥이 직접 바닥의 질감을 느끼는 순간 신경은 더 빠르게 회복됩니다. 취침 전 1분 온열 자극. 따뜻한 물이나 온찜질로
발등과 발바닥을 30초씩 덮여주는 것만으로 발의 혈류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은 감각, 회복 감각, 유지 감각 강화, 이 흐름을 완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각 회복과 걸음, 변화는 단순히 움직임만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삶의 태도, 그리고 노년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바꿔놓습니다. 저는 상담 중에 종종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원장님, 나이가 들수록 뭔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자꾸 조심조심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싶어 속상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걸음이 무서워요. 이 말들은 모두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심리적 위축을 말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 감각이 조금 다시 살아나면 이 심리적 위축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감각 회복이 마음을 바꾸는 이유. 우리는 몸과 마음이 따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두 시스템은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 감각이 흐릿하다, 중심이 불안 걷는 순간마다 긴장, 걷는 순간마다 긴장 신경계가 과은군 심리적 불안 증가, 심리적 불안 증가 걷는 행동을 피함 신체 기능 저하, 이런 식으로 몸과 마음은 서로를 계속 자극하며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런데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 이 악순환은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발 감각이 깨어난다. 걷는 순간 중심이 안정된다. 긴장이 줄어든다.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자신감이 회복된다. 움직임이 증가한다. 근육관절 기능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이 변화는 단지 기분이 좋아졌다 수준이 아니라 삶의 전체 흐름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실제 환자 이야기 나는 다시 내 인생을 걷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한 76세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낙상 이후로 6개월 동안 집 밖을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걷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몸이 내 말을 안 듣는 느낌 때문이었죠. 제가 감각 검사를 했을 때 그분의 발바닥은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진료하면서 그분의 눈빛에서 많은 두려움과 상실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샤워 루틴과 발가락 스트레칭, 그리고 하루 3분 맨발 걷기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요즘 집 주변을 혼자 산책해요. 발이 바닥을 제대로 느끼니까 겁이 안 나요. 다시 제 인생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에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걷는다는 단순한 행동 하나가 그분에게는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 감각 회복은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힘이다. 제가 환자들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걷는 능력은 곧 독립성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시장을 갈 수 있고, 스스로 병원에 갈 수 있고, 스스로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스스로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인생을 자기 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걷는 능력을 잃는 순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찾아오고 삶의 범위가 급격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발 감각 회복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감각 회복 후 가장 중요한 평생 관리 시스템. 자, 그렇다면 발 감각을 회복한 뒤 이 기능을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가 큰 평생 관리 시스템을 알려드립니다. 하루 1회 샤워 루틴.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루틴만 유지해도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70%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발 깨우기 루틴. 잠에서 깬 몸은 신경이 아직 둔한 상태입니다. 이때 발가락을 펼치고 접는 동작 30회만 해도 신경이 즉시 깨어납니다. 낮 동안 3분 맨발 걷기.
신경은 다양한 감각을 좋아합니다. 맨발로 느껴지는 바닥의 변화는 신경을 훈련시키는 최고의 자극입니다. 저녁의 발 온열 자극. 발이 따뜻하면 신경의 회복 속도는 1.5배가 됩니다. 온수나 온찜질로 30초만 해보세요. 신발 관리. 너무 딱딱하거나 발가락이 좁게 모이는 신발은 감각 회복의 가장 큰 적입니다. 발가락이 충분히 벌어지고 앞쪽이 여유로운 신발을 추천합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발 감각이 나이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로는 근력보다 감각을 먼저 관리하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과의 이 긴 여정도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발은 우리가 평생 함께 살아온 작은 기관이지만 그 역할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걸어온 모든 길, 기억, 풍경, 사람들, 그 모든 순간을 발이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 발이 아프다는 것은 걷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는 범위가 좁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10페이지 동안 여러분께 발 감각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모습을 제가 매일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 인생의 속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감각이 깨어나면 몸의 중심이 안정되고 걸음이 바뀝니다. 걸음이 바뀌면 바깥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는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립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인생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잃어가는 것이 속도를 늦추는 진짜 이유입니다. 발 감각이 회복되면 이 안정감이 다시 돌아옵니다. 감각 회복은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는 90세가 넘은 분들도 발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군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감각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잠든 감각은 부드러운 자극이 주어지면 언제든 다시 깨어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강 루틴. 10페이지 동안 저는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감각 회복 루틴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샤워 중 발가락 사이 세척, 발바닥 아치 자극, 발가락 회전 운동, 뒤꿈치 종아리 순환 자극, 발등 신경 스트로크, 발목 회전, 뜨거운 물 찬물 자극. 이 7가지만 꾸준히 하면 감각은 거의 예외 없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침 1분 루틴, 맨발 3분 걷기, 취침, 전 온열 자극, 편안한 신발 선택까지 더해지면 여러분은 100세까지 네 발로 걷는 삶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발에게 처음으로 하는 인사. 제가 환자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뜻깊은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발에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평생 우리를 지탱해주고 수많은 길을 함께 걸어온 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여러분의 손끝은 더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은 곧 감각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몸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느낍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부드러운 손끝을 만들고 부드러운 손끝은 신경을 더 빠르게 깨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우리는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근력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감각이 깨어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걸음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삶의 안정감이 돌아옵니다. 오늘 이 10페이지의 내용을 당장 모두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만 골라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발가락 사이 10초, 발바닥 한번 쓸어주기, 발가락 5회 회전.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을 누군가의 의사라는 직업이 아니라 오랫동안 건강을 지켜드리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앞으로의 100세를 향해 더 단단한 한 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